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아주 일상적인 공간이죠. 바로 욕실 환경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른바 풍수 인테리어 관점에서 욕실에 어떤 물건을 두면 좀 안 좋은지, 또 어떻게 하면 공간의 기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조언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풍수라는 게 집이나 공간 배치를 통해서 좋은 기운을 받으려는 그런 동양의 전통 사상이잖아요. 이 자료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욕실 습관이나 물건 배치가 어쩌면 건강, 더 나아가서 재물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가 대체 뭘 주장하는 건지 그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요. 그 논리는 뭔지 또 어떤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죠. 이 자료를 보면 욕실이란 공간이 그 특성상 물을 많이 쓰고 또 습기가 차기 쉬우니까 소위 음의 기운 있잖아요. 좀 정체되고 가라앉는 에너지? 이게 강한 곳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건이나 칫솔 같은 거? 이런 일상적인 물건 관리 방식이나 사소한 습관들이 이 공간의 에너지 상태에 영향을 주고 그게 또 결국 우리 건강이나 재물운 같은 다른 영역과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이 자료의 주장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나 제안들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 이 자료에서 정말 강력하게 피하라고 조언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젖은 수건을 욕실 안에 그냥 두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샤워하고 나서 쓴 수건 그냥 욕실 거리에 걸어두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아, 그 자료 설명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실은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은 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젖은 수건은 그 자체로 물기를 머금고 있잖아요. 이 젖은 수건을 그 습한 욕실에 그냥 두면 욕실 본래의 그 음기를 더 증폭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증폭시킨다고요? 그냥 습기가 안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렇죠. 단순히 뭐 위생 문제를 넘어서 공간 전체의 에너지 레벨을 더 무겁고 뭐랄까 좀 찝찝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세균 번식 문제도 있고요. 이 자료는 이런 물리적인 문제랑 풍수적인 에너지 문제를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젖은 수건 자체가 나쁜 기운을 막 만든다기보다는 원래 있는 그 음습한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위생 그리고 기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이 자료는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나요? 뭐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아주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젖은 수건은 쓰자마자 바로 욕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통풍 잘 되는 건조한 곳, 뭐 베란다 같은 데 널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실 안에는 항상 마른 수건만 걸어두고 쓰되 그 욕실 문 밖에 간단히 설치하는 수건걸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합니다. 손 닦는 작은 수건이라도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습기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근데 습기 문제가 수건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자료는 또 우리가 청결을 위해 쓰는 도구, 그러니까 변기솔이나 세면대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청소용품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청소 다 하고 나서 이 도구들을 욕실 안에 두는 걸 경고합니다. 아니, 깨끗하게 하려고 쓰는 건데 왜 보관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좀 의아할 수 있죠. 근데 이 자료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 청소솔 같은 도구들은 쓰고 나서 물로 아무리 깨끗하게 헹궈도 그 솔 틈새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눈에 안 보이는 오염물질이나 세균, 뭐 자료 표현으로는 찌꺼기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변기 청소솔은 더 그렇겠죠? 이걸 다시 습한 욕실 안에 그대로 두면 그 남아있던 오염물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죠. 아, 결국 이게 욕실 전체 위생 상태도 안 좋게 만들고 또 풍수적으로도 나쁜 기운을 계속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물로 헹구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네요. 와,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더러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요소를 경계하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청소 도구들은 어떻게 관리하라고 조언해요?
매일 하긴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날씨 좋은 날 골라서 이 청소 도구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세척하고 햇볕에 바짝 말리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소독 효과를 높이려고 그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락스라고 언급했는데 염소계 표백제 희석액을 분무기에 담아서 뿌린 다음에 햇볕에 완전히 건조시키라고 제안해요. 와, 락스까지 뿌려서요? 왜 이렇게 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어떤 부정적인 기운까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청소 자체만큼이나 청소 도구의 사후 관리, 특히 건조랑 소독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네, 정말 꼼꼼한 관리법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칫솔입니다. 칫솔을 욕실 안에 보관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 이건 뭐 거의 모든 집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세면대 외칫솔꾸지. 너무 당연한 건데 말이죠. 그렇죠. 아주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자료는 여기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역시 습기예요. 쓰고 나면 칫솔모에 물기가 남잖아요. 이게 욕실의 습한 공기랑 만나면 세균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위생적인 측면. 이게 하나도요. 둘째는 조금 더 풍수적인 관점인데 그 변기 물 내릴 때 뚜껑 열어두면 미세한 물방울이랑 같이 나쁜 기운이나 세균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변기 물 내릴 때요? 네, 그게 이제 칫솔에 내려앉아서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와, 변기 물 내릴 때 영향까지 생각하는군요. 그만큼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 위생뿐 아니라 기운적인 면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칫솔은 어디다 두라는 건가요? 요즘 칫솔 살균기도 많이 쓰잖아요. 네, 이 자료는 그 칫솔 살균기, 자료에서는 그냥 살균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쓰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 살균기조차도 가능하면 욕실 밖, 뭐 예를 들면 화장대 위나 다른 건조한 공간에 설치해서 쓰라고 제안합니다. 살균기도 바뀌어요? 네, 핵심은 칫솔을 욕실의 습기랑 나쁜 기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살균 기능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습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피하라는 거죠. 이 자료 주신 분이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는데 재밌어요. 칫솔 쓰고 나면 물기 최대한 없애려고 9번 정도 탁탁 턴대요. 9번이요? 네. 그리고 저녁 양치 후에는 소금으로 가볍게 한번 더 양치하면서 입안이랑 칫솔을 동시에 소독하는 효과를 노린다고 하고요. 오, 소금 양치? 그렇게 관리한 칫솔을 욕실 밖에 둔 살균기에 보관한다. 심지어 매달 칫솔을 새 걸로 바꾼대요. 위생은 물론이고 새로운 기분,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다고 하네요. 매달 교체까지? 네, 만약 살균기가 없다면 대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팔팔 끓는 소금물에 칫솔을 잠깐 담가서 소독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와, 칫솔 하나에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네요. 네, 칫솔 관리에 대한 이 자료의 강조점을 보면 단순히 청결을 넘어서 거의 정화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요. 매달 교체하는 것도 낡은 기운을 버리고 새 기운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단순히 물건을 두는 것 말고도 우리가 욕실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조언도 있네요. 다음 항목은 책입니다. 욕실에 책이나 잡지 가져가서 읽거나 아예 작은 책꽂이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강력히 반대한대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책 읽는 습관, 이거 의외로 꽤 많으시죠? 네, 근데 이 자료는 그 습관이 안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욕실, 특히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욕실은 원래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공간? 자료 표현을 빌리면 몸에 있는 나쁜 독을 빼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목적의 공간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면 오히려 배출되어야 할 나쁜 기운이나 독소가 다시 몸으로 흡수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 비유하자면 쓰레기 처리장 옆에 오래 있는 거랑 같다는 논리죠. 심지어 의학적인 건 아니지만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자체가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자료 표현, 변비가 생길 우려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핵심은 욕실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용무 보고 빨리 나오는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효율성이 강조되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잠시 여유나 독서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딱 목적 지향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런 관점이네요. 저도 가끔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 자료 관점에서는 당연히 피해야 할 행동으로 보겠군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뭐 전자제기기 자체에 대한 경고도 다음에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욕실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용무에만 집중하고 빨리 나오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마침 다음 항목이 바로 그 전자제품입니다.
헤어드라이어, 자료에선 드라이기라고 하죠, 이걸. 네, 욕실 콘센트에 꽂아두고 쓰거나 아니면 공간이 좁아서 세탁기를 욕실 안에 두는 경우. 이것도 꽤 흔한데 이거 역시 안 좋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네, 자료에서 지적하는 우려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안전 문제죠. 욕실은 습도가 엄청 높잖아요. 자료 표현, 습한 기운. 그래서 전자지기 내부나 콘센트 부분에 습기가 차면 누전이나 감전사고, 자료 표현, 감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특히 샤워 직후에 몸이나 손이 젖은 상태에서 만지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강력히 경고하고요.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제품 수명 문제예요. 습기가 제품 내부의 그 민감한 부품들을 부식시키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결국 기기 고장 가능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수명을 단축시킨다. 자료 표현, 기계 수명 단축 이런 지적입니다. 드라이기나 세탁기 다 싼 게 아니니까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것도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풍수적인 관점에서의 부조화인데요. 물의 기운, 즉 음기가 강하고 습한 욕실 환경에 불의 속성을 가진 걸로 보는 전자기기는 본질적으로 서로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조화롭지 못하고 충돌하니까 공간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전, 제품 수명, 그리고 에너지 부조화까지 세 가지 이유 다 설득력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머리카락 청소가 좀 귀찮더라도 드라이기는 꼭 욕실 밖 건조한 곳에서 써라. 바닥에 머리카락 좀 떨어지는 불편함보다 감전 위험 예방이나 제품 보호가 훨씬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세탁기 역시 가능하다면 욕실 바깥에 다용도실이나 다른 공간에 설치하는 게 이 자료 관점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 이 자료는 욕실을 최대한 건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좀 가볍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은 대부분 습기, 오염 아니면 공간의 목적과 좀 안 맞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가볼까요? 단순히 하지 마라는 금지 목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하는 적극적인 제안들도 있습니다. 욕실의 그 음의 기운을 줄이고 긍정적인 양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이 자료는 어떤 방법들을 추천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공간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건 샤워 후 관리 습관인데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면 욕실 안에 막 수증기 차고 벽이나 바닥에 비누물이나 그런 잔여물 묻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바로 나오지 말고 마지막에 찬물로, 자료 표현, 찬물로 헹궈준다. 벽이랑 바닥 전체를 한번 싹 헹궈내라고 조언해요. 이렇게 하면 벽에 붙은 잔여물도 씻어내고 공간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서 습기가 더 빨리 마르도록 돕는다는 거죠. 아, 뜨거운 김 빼주고 잔여물도 씻어내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다음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바로 물기 제거 도구인 스퀴지. 자료 표현, 스퀴지. 그 유리창 닦는 것처럼 생긴 거. 이걸 쓰는 거예요. 아, 스퀴즈요? 네, 찬물로 헹군 다음에 이 스퀴지로 벽이랑 바닥 물기를 직접 쫙 긁어내서 제거하라는 거죠. 매번 하려면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물기를 없애는 게 습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환풍기 돌리거나 문 열어두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건조한 환경, 그 뽀송뽀송한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이게 바로 음의 기운을 몰아내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와, 스퀴지 사용. 생각은 해봤는데 실천은 잘 안 되던데. 이게 음기 제거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이 자료는 수동적인 건조보다는 능동적인 물기 제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퀴지 사용이 대표적인 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칫솔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변기 뚜껑 얘기인데요. 이 자료는 왜 변기 뚜껑을 반드시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열어두고 내리시잖아요. 네, 저도 가끔 그러는데. 이 자료 설명이 꽤 구체적이고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뚜껑을 열어둔 채로 물을 내리면 그 물살 힘 때문에 변기 안에 있던 눈에 안 보이는 세균, 자료 표현, 나쁜 균, 이나 미세 오염 물질들이 물방울 입자랑 같이 공기 중으로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온다고요? 네. 그런데 어떤 실험 결과를 인용하면서 출처는 명시 안 됐지만요. 이 오염 입자들이 최대 4.5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해요. 4.5m요. 와.
4.5m면 웬만한 욕실 공간 그냥 다 뒤덮는 거리죠. 결국 이렇게 퍼진 오염물질이 욕실 안 칫솔, 수건, 다른 세면도구까지 다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헐,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그냥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이런 오염 확산을 막고 욕실을 훨씬 위생적이고 그리고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기운적으로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뚜껑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위생과 기운을 또 연결시키네요. 오염물질 확산이 곧 나쁜 기운 확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나쁜 걸 막는 걸 넘어서 긍정적인 에너지, 즉 양의 기운을 욕실 공간에 적극적으로 불어넣는 방법에 대한 제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흥미롭습니다. 이 자료는 양의 기운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이요? 네, 욕실 조명을 가능한 한 밝게 유지하라고 권고해요. 어느 정도로 밝아야 하냐면 기준이 꽤 구체적인데 한여름 제일 해가 강한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태양광 밝기, 자료 표현, 낮 2시, 3시 사이 여름 햇볕 밝기 수준으로 밝아야 한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밝게요? 네, 이렇게 강력한 빛 에너지가 욕실 공간에 있는 그 차갑고 습한 음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상쇄시키고 공간 전체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어둡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밝은 조명을 의도적으로 쓰라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두 번째는 향기 또는 식물을 활용하는 건데요. 특히 개운죽 자료엔 이렇게 나오는데 학명은 드러스케이나 샌데리아나고 보통 행운목이라고도 부르지만 대나무는 아니에요. 화분을 욕실 구석에 두는 걸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아, 개운죽이요. 그거 물에서도 잘 자라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비교적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고 이 식물이 공기 중 유해미질을 흡수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도 있고 또 욕실 특유의 불쾌한 냄새 잡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식물이 가진 그 생명력 자체가 공간의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자료 표현, 나쁜 기운 정화,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요약하자면 습기 제거랑 청결 유지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주 밝은 조명으로 음기를 몰아내고 살아있는 식물, 개운죽 같은 걸로 생명력이랑 정화 능력을 더해서 에너지적으로 균형 잡힌,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느껴지는 쾌적한 욕실을 만들어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빛과 생명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조언이죠. 단순히 물건 빼는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서 빛과 식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공간의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자료는 풍수 인테리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욕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면 젖은 수건, 사용한 청소도구, 칫솔, 책 같은 거, 그리고 각종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욕실 안에 두지 마라. 이렇게 강력히 권장했고요. 네. 대신 샤워 후에는 찬물로 헹구고 스퀴즈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습관. 그리고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고 물 내리기. 조명은 한낮 태양처럼 아주 밝게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개운죽 같은 식물을 둬서 공간의 음의 기운은 줄이고 양의 기운을 높여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위생적이면서 나아가 에너지적으로도 긍정적인 욕실을 만들기 위한 이 자료만의 좀 독특하고 상세한 조언들이었죠.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욕실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하나의 특정 관점, 즉 풍수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실천 방안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자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청결함이나 특정 물건의 유무, 관리 방식 같은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에너지라는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건강이나 재물운 같은 삶의 웰빙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구체적인 조언 하나하나를 따르냐 마냐 이걸 넘어서서요. 한번 잠시 멈추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 비단 욕실뿐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 많이 보내는 침실이나 서재, 혹은 사무실 책상 같은 다른 공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 상태나 기분 또는 전반적인 편안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이 자료에서 제안된 방법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여러분만의 방식이든 여러분의 공간에서 어떤 작은 변화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 번쯤 탐색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